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미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열려있는 창이니까요. 많은 소통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 작전 통해서 내일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시크릿하게 작전 세워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장으로 돌격도 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이 있습니다. 현재 담고 있는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PBR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과 또 금리 불안감으로 오늘 양질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0.58% 하락하면서 2,576.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반도체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은 265개, 반면에 하락 종목에는 자동차 증권주들이 오늘 하락하면서 616개 종목 하락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1,294억 원, 기관은 2,293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데요. 3,378억 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12% 하락하면서 807.0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시총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은 551개, 하락 종목에는 자동차와 부품 업종들이 하락을 하면서 1,005개 종목에 하락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1,936억 원을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296억 원, 기관은 1,279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신용등급 A3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기존 Baa1에서 A3로 상향을 했고요.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A3 등급은 21개 등급 중 상위 7번째에 해당을 하고요. 또 신용 상태가 양호해서 신용 위험이 크게 낮다라는 뜻입니다. A등급을 획득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도요타, BMW, 벤츠 등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하면 8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판매량 증가와 또 고부가 차종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높은 매출과 수익성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신용등급 상향으로 신인도가 높아지는 건 물론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폭발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한 꿈의 배터리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또 화재 위험성이 적지만 제조 비용이 비싸고 전극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계면 저항 등 이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단점 보완과 또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결과 별도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상온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서서히 주목해 봐야 할지 작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600억 원 규모의 6G 오픈랜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6G 등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 양성과 또 다양한 제조사의 이 장비를 상호 연동하는 오픈랜 신기술에도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첫 경영 행보를 보인 6G에 대해서 광폭 투자가 이어질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 3G와 4G, 5G 통신을 선도해온 이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가올 6G에서도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이 네트워크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AI 주목하고 있는 만큼 덩달아 6G도 주목하고 있는 지금 어떤 인사이트를 나눠 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스타거즈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한교순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장 전반적으로 전날에 이어서 오늘 또 저 PBR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625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상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저 PBR 쪽으로 몰렸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현대차,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동안 고 PBR 종목으로 조금 소외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던 것 같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일장 반도체 관련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 외국인들이 내일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저출산 관련 종목들 상승했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을 상향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교육주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이슈는 아무래도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민심 잡기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부 정책 관련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시되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엔캠이랑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수급은 오늘 반도체랑 바이오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에서 반도체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는 다시 한번 수급이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 종목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소외를 받았지만 내일장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들이 들어오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바이오 종목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고 PBR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내일까지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정부 정책 관련주들도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장은 지난주까지 저 PBR 관련주들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많이 소외됐었죠. 그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이제 키 맞추기 차원의 또 순환매가 돈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PBR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동안 쉬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 중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자,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순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런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저 PBR 관련주들이 곧바로 재부각에 나설 것인지는 앞으로 지수 그리고 시황 흐름에 따라 달라질 거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 PBR 이슈가 그리고 저 PBR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주주환원 대책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달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제 저 PBR 관련된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이제 반도체 섹터들도 여전히 업황 개선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시장은 앞으로 지수가 약간의 눌림을 주고 나서 반등에 나설 때 역시 이제 시장의 양대 투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PBR과 반도체 종목들이 시속 게임을 하면서 이제 계단식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중심 섹터는 저 PBR과 반도체 두 개 섹터로 압축을 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저 PBR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 통해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인정받는 K 자동차인데요. 우리 한국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신용등급이 상향됐습니다.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교수 매니저님, 네.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효과는 많죠. 일단 국가신용 등급도 그렇고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이 일단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 그 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또 저리로 또 역시 이제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 부담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이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은 외국인 투자글의 주식 매수세를 이끌어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현대 그리고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경쟁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폭스바겐을부터 해가지고 도요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위의 글로벌 빅3 업체로까지 부각이 될 정도로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가 글로벌 탑픽 업체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이라는 재료까지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료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 같은 경우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는 계속 이렇게 들어왔고 앞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의 조정과 숨고리 장세는 나오더라도 시세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호재들, 그러니까 좋은 업체가 계속해서 호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주가가 단기로 올랐지만 시세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사들을 매매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외적 신인도가 상승하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호재가 계속 연속으로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교수 매니저님 네. 호재를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 주식시장에 IPO가 관측된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그런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것도 이제 분명히 호재가 되겠죠. 지금 이제 현대기아자동차들은 이제 해외 현지 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이고 지금 글로벌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입니다. 그 시장에서 IPO를 통해서 새롭게 신규 자금을 신규 자금을 끌어들 수 있겠고 그 신규 자금을 통해서 인도 전역에 걸쳐서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과 또 시설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인도 시장 자체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고 인구 측면에서도 중국을 앞둘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금적 상향 조정에다가 지금 현재 자동차 현대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 네임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다가 글로벌 경기까지만 조금씩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현대 기아차의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 또 인도 시장의 IPO 추진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주들의 시세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저 PBR 관련주들의 반등 장세 속에서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인도 시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의 인도 주식시장 IPO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견해 볼 수 있다라는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기아와 현대차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을 이어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살짝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잘 팔리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북미 지역에서 점유율이 10% 넘어가면서 기존의 5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요. 기존에 이제 GM, 도요타, 포드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였는데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현대차 그룹이 4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북미 지역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차 부문에서도 테슬라에 이어서 북미 지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점유율이 7.8%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전기차 업체들보다 현대차 그룹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테슬라보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최근에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도 기존 내연기관차보다는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아마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대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판가 인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자릿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대차 그룹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같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매매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으로도 정부 정책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으니까 사실 지난해보다 자동차 판매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현상 유지만 해주더라도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저 PBR 뭐 이런 거 다 제외를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자동차 섹터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저 PBR 제외하고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3월 달부터 5월 달로 좀 연기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일단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속도가 안 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PBR 이슈 때문에 기존에 부각받지 못했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현대차와 기아만큼의 눈높이가 맞춰진다라면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서현이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고 현대차 그룹향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일단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해 3분기 누적까지 매출액이 2조 6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474억이 나왔는데 서현이아가 시총이 6,2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3분기 누적으로 벌써 영업이익이 1,4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과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서현이아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2, 3%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고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일단 서현이아의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한 5%에서 6%까지 상향됐기 때문에 과거 한 자릿수 초반대보다는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은 전반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소외되었지만 향후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계속해서 주가가 잘 달려준다면 키 맞추기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또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현이아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 혹시 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대형주 쪽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차를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저 PBR 관련주들은 이제는 뭐 미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라든가 이쪽을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이들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뭐 업황이 좋고 경기가 좋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은 좀 더 강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들어올 거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체로 대형주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 종목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일단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현대차의 차트를 잠깐 보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이제 차트 주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차트를 줄여보게 되면 현대차의 주가는 지금 여기서 요만큼 지금 올라온 겁니다. 요만큼 올라온 것이죠. 과거의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형주들이 한번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여기서 앞에도 이만큼 시세가 났었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만큼 시세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요만큼밖에 안 난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됐고 여전히 성장 가치가 있고 여기다가 지금 현재 신용등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 이 반등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겠습니다만 주봉상의 주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짧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중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여전히 보유전력과 함께 주가가 좀 밀리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조정 장세에서 현대차 아직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양산 다가오는 꿈의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전고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샘플 출하 소식에 관련주들이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이슈를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매니저님하고 전고체 얘기를 주로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탑픽으로 뽑아주셨죠? 그렇죠. 근데 오늘 상한가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오늘 이렇게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그 합병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과 합병권이라고 하는 재료가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 재료가 이제 나올 때는 주가는 잠깐 움직였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온 재료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구진이 이제 폭발 위험이 전혀는 아니고요. 폭발 위험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그런 어떤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움직인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제가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이 일단 나왔습니다. 시제품이 나왔고 그 시제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객사들한테 그 샘플들을 넘겨서 성능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이 모자란 부분들 또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또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완제품에 계속해서 다가서고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권에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성 SDI에서는 2027년 상용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또 기사에서는 2026년까지 상용화 얘기가 나왔고요. 저는 그 상용화 시점이 2025년 내년 정도까지 당겨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누가 완벽한 그 제품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평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의한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재 위험성이 적은 배터리 개발이 계속해서 만들어짐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은 조금씩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올랐고 다른 종목들도 반등하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을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도 올해 연말 내년 정도에선 살아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큰 급등을 기대했기보다는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서서히 주목해보자라는 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2차 전지 상승 모멘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양극재 이쪽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 긍정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저는 대응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가 지금 현재 탐원계 배터리도 가격이 비싸서 최근에 LFP 배터리도 대체되는 추세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탐원계 배터리보다도 한 킬로와트 시당 한 7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가 약 2027년에서 2028년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용화가 되더라도 전반적인 전기차의 대중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전기차 트렌드가 전기차 판가를 인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가 되더라도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단기적인 접근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조정시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 뉴스는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정시 계속해서 매집했다가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급등하게 되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원자력 테마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 LFP 배터리 저가형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전고체는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
되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도 성장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이 대장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차 전지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반도체도 같이 여러 사업군을 하는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테마는 테마로만 인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이슈가 되면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특화된 이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기존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보신다라면 뭐 반도체랑 태양광 같이 접근하시는 종목들이 조금 더 주가 탄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그 테마로만 인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테마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시죠? 네, 저는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는 종목은 따로 없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한규수 매니저님은 전고체 관련해서 지금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보는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대장주. 그거를 좀 보셔야 되고 삼성 SDI도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이제 황화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대량 생산과 그리고 가격 인하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황화리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 곧바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또 눌림이 나오거나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성장성 자체가 워낙에 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씩 꾸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셨듯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고 바닥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중간에 한 번씩 급등 낙이 나올 때마다 말씀하셨듯이 짧게 매매하는 전략과 더불어서 중장기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눌렸을 때 그리고 이슈가 나올 때를 선점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정부가 키우는 차세대 사업인데요. 6G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정부도 정부지만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크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죠. 백인현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뭐 기타 이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여러 가지가 이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초저 지원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6G입니다. 일단 6G가 반드시 구축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존에는 오늘 이제 정부 관련해서 이제 오픈랜 인재 양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웨이랑 중국 업체들, 하웨이를 포함한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신 장비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5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웨이 안테나를 썼다라고 했을 때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기지국 장비를 전반적으로 다 하웨이 제품만 썼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조사 장비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G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을 계속해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지국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픈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장비 업체들 최저가에 다 구매해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6G 기지국을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6G가 진행이 될 때는 오픈랜 관련 종목들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오픈랜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쪽에서도 MWC 2024가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부각되고 개최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G 관련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 자율주행 쪽으로 보신다라면 6G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 만큼 이제 이재용 회장의
투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지금 중동이랑 동남아시아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좀 6G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도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중동 쪽은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원유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계속해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6G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 제품을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웨이를 포함해서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던 점유율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6G 관련 종목 쪽에서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향후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확인해보자. 6G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규수 매니저님도 6G 지금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6G는 한번 가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금 이 6G 시장, 5G와 6G 시장 지금 뭐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게 이제 5G 그 관련주들인데. 그렇죠.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5G 시장, 6G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만 지금의 이제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이 같이 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된 그런 상태여가지고 결국에 뭐 통신 3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거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 그 조짐이 아직까지 뭐 약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할 뿐이고 아마 이제 통신 3사를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5G, 6G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뭐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제 밀리고 또 계속해서 눌렸듯이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 이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 이런 가운데도 아직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들 종목군들은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5G라든가 6G 관련주들의 경우는 기사라든가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조금씩 단계적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그런 전략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큰 흐름에 있어서는 어떤 통신업체들이라든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때 그때 가서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슈와 관련해서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MWC 2024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1년 만에 또 방문을 한다고 해요. 6G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큰 호재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지난번에도 지금 6G 관련주가 움직였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6G에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였듯이 거기서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관심이고 하나의 이슈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엔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이제 뭐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 일단 짧게 끊어지는 그런 매매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백인현 매니저님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보인다면 이런 모바일 쪽은 소외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뭐 6G 관련 종목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네. 일단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6G에 대한 좀 의심이 좀 있죠. 의심도 있고 불안감도 좀 많고 실제 제가 6G 업체들 통화를 해봐도 아직까지 뚜렷한 수준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냥 자율주행이랑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6G 인프라는 반드시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불안감을 더 이상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소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6G에 투자한다라는 언론 보도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6G 관련 종목들 지난번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 다음에 지금처럼 조정을 받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체 관련 종목들 매매하듯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섹터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시면서 6G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될 때 그때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니까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6G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솔리드라는 종목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픈램 방식이 6G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리드는 오픈랜 관련해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5G, 6G 종목들 실적 찍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적자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도 242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6G 관련 종목들을 보시려면 솔리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픈랜 방식에 특화되어 있는 오픈랜 방식에 특화되어 있는 수혜주라는 점에서 솔리드는 계속해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매집해 나가면 무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리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6G 테마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기에는 그 부분을 기대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유의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 네. 저 PBR의 대표적인 게 또 통신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통신주는 왜 안 올랐을까요? 지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저 PBR 종목들 보시면서 뭐 저 PBR 관련주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쵸. 뭐 통신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화학주, 철강주들도 뭐 저 PBR 관련주가 널려 있는데 네. 걔네들은 못 가는 그런 특징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죠. 이 저 PBR 관련주가 올라갈 때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가 보유 현금, 유보율,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금 여유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업황이 좋아가지고 성장성이 좋고 성장성이 좋으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의 경우는 수익성 자체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면서 주가는 잠깐 올라갈 수 있는데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현대차,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또 소각을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강한 것이고, 이들 통신주들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저 PBR 관련주를 볼 때 우리가 짧게 끊어치는 그런 관점을 볼 때는 그런 성장성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짧게 보는 것이고, 통신주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신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십니까? 통신주들은 아직은 별로 없고요. 아까 마셨던 이제 이제 6G 관련주들 중에서 마셨던 솔리드부터 해가지고 이노라이스 같은 일부 이제 기술력이 있고 또 실적이 따라주는 이런 종목 정도로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G 내에서도 투자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꼭 확인해 보시면서 또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가보도록 할게요. 네, 돌격 내일장입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되고요.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손절가와 입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되는데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등락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와 대비해서 빨간불을 켠 매니저는 정종택 매니저밖에 없었습니다. 정종택 매니저 7%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먼저 개인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1위는 오늘 출연하는 한규수 매니저 6.32%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도 오늘 출연하는 매니저님 백인현 매니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또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1.24%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 현대차를 담았었죠. 플러스 6%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의 유바이오로직스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5.21% 수익률 보여줬고요.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코리안리가 3.29% 수익률 보여주면서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포트에 코리안리 한 종목 담겨 있는데요. 관련 종목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네,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PBR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리안리는 국내 상장된 유일한 재보험사인데 최근에 재보험 계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올해 1월 들어서 꾸준히 기간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5일선 타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저PBR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PBR 관련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조정 시 매집 관점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안리 잠시 조정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현대차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현대차가 이제 편입을 하는 날 주가가 워낙에 시초가부터 넘어는 한 6에서 7% 정도 갭상승 출발하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높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전날 종가 대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죠. 목표가가 일단 달성이 돼서 목표가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매도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목표가를 좀 수정했는데 2차 목표가를 제가 26만 원 정도까지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익절가를 22만 5천 원까지 다시 좀 높이면서 종목을 들고 갈 예정이고요. 현재 주가가 약간 이제 변동성과 출렁거림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변동성과 출렁거릴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봉상의 주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이런 상태여서 약간의 변동성보다는 약간은 중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좀 더 밀리는 그런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뭐 좀 멀리 보신다라고 한다면 밀리게 되면 뭐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도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2차 목표가 26만 원으로 설정하고 계속 보유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궁금한데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 가지고 왔고요. JI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JI테크는 반도체 방막 공정에 사용되는 프리커서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포토마스크 케이스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반도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오늘 저PBR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일단 내일장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대 정도 되는 JI테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JI테크는 직납 고객사 유피케미칼 같은 경우 고객사 내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JI테크의 매출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증설 이슈도 있는데 2024년부터 증설 이슈가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증설 이슈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달부터 꾸준히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1월 달에도 1월 중순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중순 이후에는 수급이 뚜렷하게 포착되는 건 없지만 기존에 기간 수급이 들어왔던 가격대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JI테크 같은 종목들 지금부터 꾸준히 매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JI테크의 매수 주체는 기간이니까요. 기간 수급 동향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수가는 한 4,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5,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한 4,000원 정도 잡으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I테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4,400원,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크게 살아난다 하는 입장이시라면 이 증설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JI테크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예, 오늘 종목 참 신중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이제 저PBR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양대 투트랙 전략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서
한쪽 사이드로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좀 한 번 정도는 좀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농화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못 가져왔고 한농화성이 오늘 14% 올라와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이제 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비누라든가 화장품에 원료가 되는 그런 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화학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전해질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가소제라든가 또 가교제를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니까 이 종목이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적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본격적으로 급등을 할지 내지는 좀 더 쉬었다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거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확산될 겁니다. 저는 당분간은 2차전지 쪽을 보는 게 아니라 2차전지가 아니라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가게 되면 나중에 2차전지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도 뭐 과거에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이만큼 시세가 났었고요. 그전에도 굉장히 큰 시세가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에 있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 뭐 주가가 5% 이상 급등 출발할 때는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장중에 밀릴 때 이용해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등락 자체가 크고 오늘 갔다가 밀렸던 종목이고 또 장 끝나고 나서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에 매수가를 조금만 제가 올려 잡겠습니다. 오늘 종가 16,500원인데 매수가를 17,000원으로 잡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1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님 한농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000원,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전고체 내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는 있지만 또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기술적인 위치, 메리트가 있는 한농화성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저 PBR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 쪽에서 잡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부 차원에서 개장 전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볼만한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스터디하는 시간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도 보시고 수혜주도 보시려면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오전 8시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교수의 네이버 밴드 가시거나 너튜브를 통해서 한교수 검색하시고 가시면 오늘 무료 방송 녹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봐야 할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압축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를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요. 반도체와 그리고 저 PBR 쪽에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까지 분명하게 그리고 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녹화 내용 방송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안내해드리면서 스타거즈 투나잇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과 목요일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유망한 투자 전략도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섹터 탑3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스타거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